네, 탈권위 평화에 대한 노무현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도 예정돼 있는데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노 전 대통령 10주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작년엔 평화가 온다가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노무현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노무현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좀 비장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멋지기도 하고 그런 하여간 인간적인 면모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인간 노무현에 대한 추억도 중요하지만 그 노무현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 노무현이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노무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노무현의 그 아픈 기억을 추억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나고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슬픔과 좀 그리움은 접고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노무현, 어떻게 보면 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예. 사실 추도식마다 당이 상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는 좀 더 10주기라서 그런가요? 상주를 자임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많던데 예. 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 함께했던 분들이 네. 꼭 우리 당이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 그 노무현 재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재단에서 항상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도 우리 당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함께 한다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제 연설 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작가 같은 경우는 고인을 한 번도 의기소침하거나 일희일비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던데 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 계셨고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되게 씩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고 뭐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또 좀 뭐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네.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냥 뭐 이렇게 그 회의실에 보통 대통령 걸음걸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리시면서 오거든요. 예. 양쪽으로 흔들리시면서 휘파람을 불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제가 한 번은 그런 기억도 나는데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이 노무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아니었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날 딱 위헌 판결한 날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막 엄청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냐. 일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라. 침묵도 메시지다. 딱 그 말씀만 하시고 일체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네.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모 입장에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나 좀 당혹스럽거나 고생을 그렇지 많이 했죠,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자들한테 시달리면서 뭐 하여간 좀 약간 이렇게 저 보도가 뒤틀리기도 했는데 네. 하여간 대통령께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제 헌법적인 질서를 또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이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부동의 네. 찬성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숨기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분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담는 길을 한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매사에 냉정하셨어요. 네, 매사에 냉정하셨다.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좀 언론이나 뭐 다른 시각에 의해서 좀 같이 지내셨던 분으로서 많이 왜곡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아닌데라는 모습이 그분이 있다면. 이제 되게 현장에서 연설하실 때는 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 편하게 말씀하시다는 건 현장에 있는 분과의 교감을 되게 중시하세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네. 이 현장에 없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하는 것보다도 이 현장에 있는 분과의 소통에 되게 충실하신 편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강연에서 네. 이공계 대학 그 학생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공계가 다 대통령 그때가 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제 네. 공대 출신이었거든요.
그 뭐 장점인 후진타고 다 공대 출신 아니냐. 이제 이공계가 다 잡고 저 기업 CEO 다 이공계가 한다. 네. 그 당신은 변호사 돼가지고 대통령 하고 있는데 문과 가가지고 나는 변호사 대통령밖에 못 하는데 당신들은 이제 세계를 주름넘는 사람 나도 사실 이과 가가지고 대통령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덕담으로 이공계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다음 날에 이제 일부 언론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를 후회한다 이런 기사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 기사를 본 직후에 대통령 고인의 어떤 반응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셨어요. 빨리 고치라고 얘기를 해라 아니면 뭐 오보 정정 보도를 요청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너무 노무현 그러면 네. 말을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뭔가 말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유혹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기사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났었는데 하여간 그럴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좀 오해되거나 했던 네.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대통령 스스로도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셨죠. 조마조마하셨을 것도 같아요. 뭐 참모로서는. 그런 점도 좀 있었는데 네. 뭐 하여간 시간 지나면 대통령께서 또 그거를 뭐 나름대로 당신의 어떤 정치한 방식으로 네. 갖고 계시니까 그걸 또 참모들이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네, 마침 어제 또 친필 생전 메모가 공개돼서 10주기를 맞아서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김종민 의원께서 그때 대변인 하셨을 기억을 좀 떠올렸을 때 네. 지금 언론에서 뭐 언론과의 당시 보수 언론과의 어떤 대척점이라든지 또 지역주의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메모가 조금 눈길을 끄셨어요?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2007년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마 작성하신 메모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 참여정부 4년 지표로 말한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참여정부 실패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하도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한번 수치를 한번 4년 동안 다 정리해보자.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에 서문을 메모를 해놓으신 거예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지난 4년 너무 힘들었다. 그 앞에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자. 네. 이런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너무 힘들었다. 나라가 결단이 나는가 했다.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마침내 열린우리당마저 국정 실패로 그리고 스스로도 흔들릴 지경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정책은 하나하나 자리 잡아나고 성과는 보고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자. 지표를 모으고 분석해보자.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올라갈 것은 모두 올라갔고 낮아져야 될 것은 모두 낮아졌다. 그럼 그래서 어떤 이거를- 의미죠? 올라갈 것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성장률, 뭐 그다음에 그 세계 경쟁력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 실업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안 좋은 지수들 이런 것들은 다 낮아졌다. 이게 책 한 권으로 그 모든 지표를 다 모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네. 워낙 비판,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이제 참여정부 실패했다,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했던 그 심경을 이 서문에 이렇게 담아놓으신 거죠. 네. 근데 참 이런 거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봐야 될 게 언론이나 정치가 정부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이고 나라예요. 정말 정부는 5년, 10년 내다보고 뚜벅뚜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을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그런 국정 환경.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당신들 봐라. 이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이거 따지지 말고 4년 놓아놓고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냐. 네. 혹시 그 노무현 정신, 노무현 국정 철학이 좀 지금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과 권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의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뭐 장관, 정부. 자, 이 권력을 보통 그전에는 네. 이 권력 말고 또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뭐 언론과의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또 재벌, 뭐 금권, 뭐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쓰면서 국가를 운영해 왔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게 민주화 과정인데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그 시작을 아주 힘차게 물꼬를 터놓은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아직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에 계셨고 지금은 국회에 계시지만 그 두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다른 점은 이제 노무현 하나만 꼽으라면? 대통령께서는 정치 전략, 뭐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본인이 평생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정이든 안보든 우리 저 민생이든 이 국정이 풀리는 거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 하는 건 결국은 민주적인 합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철학에 대해 확고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체계적으로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과감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과 약간 벌어질 정도로 그렇죠. 앞서 나가신 그런 이제 결단도 하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꿈과 나름대로의 구상,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을 그 비전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시지 않은가.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네. 혹시 그 어제 메모에도 이제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이란 문구가 계속 네.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김종민 의원께서 기억하고 계신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가장 어떤 대목을 아쉬워하셨나요? 뭐 이제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간단한 겁니다. 언론도 권력이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은 더 센 권력 아니냐? 네. 맞다. 하지만 센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끼리 합쳐서 짬짬이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을 200년 동안 유지해온 민주주의의 의미가 결국은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견제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도 이미 권력이 됐으니 네. 대통령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잡지 말자. 서로 긴장하자. 그러면 국민한테 이익 아니냐. 근데 그 긴장을 언론은 마치 언론과 적대하는 걸로 계속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5년 내내 하여간 안 풀리고 온 거죠. 그렇군요. 자, 내일 이제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네. 불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좀 관심이고 또 참석하는 사람도 관심인데 일단 시간 관계상 참석하는 인물,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제 부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어떤 인연, 재임 기간이 좀 겹치기도 하고요. 어떤 인연이 있는 건지.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2년도에 당선자 시절에 북핵 위기가 그래서 북한을 폭격한다 미국이. 자 그런 보도가 미국 신문에 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파병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대화 국면으로 바꿨어요. 2004년에 다시 핵실험을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북폭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그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딕 체니를 중심으로 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 이 강경파들이 장악이 돼 있다. 네. 설득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대통령을 내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 설득을 하겠다. 실권자가 딕 체니입니다.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사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은. 미국은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하냐. 이런 네. 약간 패배주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에서 그 대통령은 별로 영향을 못. 이 두 가지. 대통령은 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정상회담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에이펙 그 회의 다자회담 계기에 네. 한미 정상회담을 잡았어요. 딱 그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네. 나는 김정일 못 믿는다. 당신 자꾸 대화하라고 하는데 난 김정일 믿을 수가 없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다 해갖고 가셨죠. 설득할 준비를. 딱 거기다 대고 김정일 믿으라고 하는 얘기. 나는 당신보다 더 못 믿는다. 네. 당신은 바다 건너에 있지만 나는 바로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거래를 하고 협상하자는 거다. 대화를 하자는 거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손님하고 주인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니까 서로 거래하고 협상하지 않냐. 당신 아버지가 소련 악의 제국이었다. 네. 거길 믿었냐? 안 믿었지만 대화했다. 대화해서 냉전을 종식시키지 않았냐. 그 마지막 남은 냉전이 한반도인데 당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마지막 꿈을 당신이 한번 해결해봐라. 마지막에 조지 부시가 네, 그 반응이 You 궁금한데요. are absolutely right. 그러니까 반기문 장관이 당시 외무장관이었거든요. 네. 당신이 외교관 생활하면서 당신 말 맞다라는 말 중에 제일 최상급이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말이었다고요? You are absolutely right. 네, 그 인연으로 내일 초성화를 들고 그 나가면서 추도식에 참석한다. 럼스펠드 어깨를 치면서 네. 나는 강경파가 아니야. 여기 이 사람이 강경파야 하면서 농담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조지 부시가 그 장관들을 설득해서 대화 국면이 좀 바뀌어서 육자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부시 전 대통령과 어떤 일화까지 직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들이 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10주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좀 기억해주길 바라는지 좀 끝으로 짧게 말씀해 노무현 주시죠. 대통령이 씩씩하셨고요, 솔직하셨고 정말 인간적인 분이에요.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멋진 분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 했던 일, 뭐 우리가 부동산, 뭐 그다음에 균형 발전, 정치 개혁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네. 정말 그 중에서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노무현이 정말 의미가 있고 빛이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추도식 내일 출발하세요? 예, 내일 출발.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